공부하다 보면 탈모도 오지. 내가 머리가 다 빠졌다 씨.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이 문제는 가장 쉬운 삽입 문제에 해당돼. 삽입 문제인데 현준아 왜 쉽지? 삽입인데 뭐가 있어? 역접도 등장하고 이게 두 개가 붙을 수 있잖아. 하지만 이 내용이 앞에 있었단 얘기야. 응? 그리고 너무 친절한 게 rugged individualism이 뭐라고 나와 있어? 단호한 개인주의잖아. 그럼 개인주의 대신에 하지만이면 뭐겠어? 나눴지 않겠니? 나눠야 되지 않겠니? 응? 그럼 보세요. 이거 잘 해석해. 그들은 나누지 않았다 그럼 얘는 틀려요. 이게 함정이야. 나누지 않은 게 아니고 그냥 조금만을 나눈 것은 아니었다. 그럼 어떻게 나눴다는 얘기야? 많이 나눴다는 얘기야. 오케이? 요거랑 붙지. 붙는데 여기 앞에 보세요. 불행한 기간 동안에는 개인적인 헌터들과 그들의 가족은 어떻게 됐어? 아니 굶주리는데 어떻게 조금을 나누지 않고 많이 나눌 수 있냐고. 안 되잖아. 내가 지금 핵심만 잡는다 그랬어. 스토라브 굶주렸어. 뭐 이제 식량 모으고 하는 게 옛날 얘기인 것 같아. 배고파 뒤지겠는데 조금이라도 뭐 나눌 수가 있어 없어? 이게 함정이야. 그들은 그래서 나눌 수 없었다. 맞잖아요. 그게 아니라 요거 해서 그래서 먼저 해줬지. 그들은 그저 적은 것만을 나눈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뒤에 확인해 보니까 어때? 요거 헷갈릴까봐 그들은 나누었다. 어떻게 나누었다? 많이 나누었다. 몇 퍼센트까지? 90%까지. 그럼 이제 확인만 하면 돼. 그러면 굶주렸다. 굶주렸다 다음에 이거. 그럼 굶주리니까 아주 단호한 개인주의 철학에 의해서 사는 것 대신에 굶주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안 나눠줘야 맞잖아. 그지? 그거 대신에 하지만 사냥꾼들 어떤 그 중에서도 운이 좋았던 사냥꾼들이 나눠주었다. 그들의 고기를 다른 가족들 나눠줬다지. 근데 나눠줄 때 그냥 적게 나눠주지 않고 많이 나눠줬다. 이렇게 되는 거지. 풀이 끝이야. 오케이? 앞뒤 내용 다를 거 없잖아. 앞뒤 내용 뭐야? 옛날에 수렵 채집인들은 어땠겠어? 매일매일 수확량이 보장되지 않았겠지. 그래서 어떤 놈은 많이 얻는 날도 있을 것이고 적게 얻는 날도 있을 텐데 많이 얻었다고 해서 그걸 두고두고 먹을 수도 없었어. 왜? 금방 부패해버리잖아. 저장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많이 잡으면 남아서 뭐하기 일쑤였어? 여기 나올 텐데. 낭비 웨이스트 어디 있어? 웨이스트 있었는데. 몇 줄 있냐? 1번 바로 같아요. 다 못 먹으면 다 쓰레기로 갔다. 자, 그러고 이제 운 나쁜 기간에는 개인과 가족은 굶주릴 수밖에 없었어. 그럼 뭐 운 나쁜 놈들이 다 굶어 죽었느냐? 누가 나눠줘? 많이 잡은 놈이 나눠줘. 자, 끝. 다음 22강에 환경 자원 재활용 내용 볼 거야. 오늘은 미리 풀어오지 않았을 테니까 제목만 한번 먼저 잡아봐. 내가 한 3분 줄게. 맞으면 기분 좋잖아. 아무 소리 안 할 테니까 3분 줄게. 어찌되든 답은 써야 돼. 3분 만에 답은 써야 돼.
부분을 어떻게 넣었다 그랬지? 요번 7월에서 3등급 정도 맞은 친구들은 이 문제가 쉬운 문제. 요렇게 나와줘야 돼. 요번에 니네 저기 출혈 모의고사 제목하고 주제 좀 어려웠지? 정형화 안 돼 있어 어려워. 근데 평가원이나 EBS는 이렇게 정형화 돼 있거든? 내가 한번 밑줄을 쳐볼게. 지금 답은 썼을 텐데. 야, 무조건 두고 있어야 돼. 이건 재진술도 아니고 커넥티비티가 있으면 이건 무조건 답에 들어있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최소한 찍어도 1번 없잖아. 2번 없잖아. 3번 있지. 4번 있지. 5번 있지. 옛날에 이 주제 문제, 제목 문제 왜 쉽다고 했는 줄 알아? 니네 한 2년 전까지는? 왜냐하면 이게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오답 하나 하고 정답 하나가 있었거든. 작년에 수능 어려웠다고 했지. 그게 이런 매력적인 이런 하나를 제끼고 싶은데 심한 문제가 5개가 다 커넥티비티가 들어있었어. 그래서 작년 3학년들이 당황을 한 거야. 속어법이 안 통하는 거야. 정말 정확한 독해를 하지 않으면 내용을 잡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제 덧됐다. 이렇게 해서 망한 놈들이 많은 거야. 하지만 작년에 평가위원장이 이 이유로 잘렸기 때문에 올해는 중간 정도의 그 스타일을 취할 것 같아. 중간 정도라는 게 요거처럼 EBS에서 보여주고 있잖아. 3개 정도 이렇게 낸단 말이야. 4개, 5개 너무 심하니까. 그럼 일단 우리는 2가지 정도는 속어법으로 지울 수 있어. 그리고 이 연결성이란 말이 잘 나오니까 이 연결성이란 말의 definition, 정의를 찾아내는 게 첫 번째 급선무거든. 이 연결성이 뭘 의미하는지 밑줄은 안 쳤지만 정의를 보자면 정의는 definition 항상 첫 줄에 나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연결성,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영어로도 커넥티비티 그럼 굉장히 많은 연결성을 의미할 수 있거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다? 동격, 능력이다. 누가? 이것도 두 번째 주요한 소재야. 경관, 풍경. 이것이 뭐하는? 움직임을 지지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풍경의 이용 가능성. 어떤 주어진 종에 의해서 전체 풍경에 걸쳐서.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경관이 뭐냐, 환경이지. 그 환경에서 생태계는 유기적으로 여러 생물들이 이어서 살잖아, 그지? 그럼 서로 다 뭐 돼 있어야 돼? 연결이 돼 있어야 돼. 메뚜기가 풀을 먹는다고 하면 메뚜기가 먹는 풀이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 쉽게 하면 접근 경로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 안에서 모여 사는데 이따가 수학에서 나올 텐데 이게 만약 면적이 3이라고 쳐봐. 근데 이런 식의 3도 있어. 전체 지도상에 표시되는 면적은 같지. 하지만 연결성은 누가 높아? 얘가 높은 거야. 그러면 면적에 비해서 그 면적이 가지는 공간적 가치는 누가 더 높아? 얘가 높은 거야. 얘는 떨어지는 거야. 면적이 같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나오는 여기 아까 읽었을 텐데 좀 이게 어려웠지? 남아있는 서식지의 보존 가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서식지냐. 보존 가치 있지? 그것은 What is mapped? 지도상에 표시된 지역이 뭐 할지도 모르는, 제시할지도 모르는. 지도상으로는 3이야 얘도. 오케이? 근데 지도상으로 면적이 3이지만 그것 아래로 남아있는 서식지의 보존 가치를 뭐 시킬 수 있어? 감소시킬 수 있어. 그게 뭔 줄 알아? 그 원인이 바로 연결성의 부재지. 그걸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걸 높인다고 했어. 이거 주석 나오잖아. 무슨 화? 파편화가 뭐겠어? 다 띄는 거야. 이것의 증가로 인해서 실제 3이라는 지역이 가져야 되는 가치가, 보존 가치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이건 근데
뭐 사실 답도 아니었어. 그럼 그 보존 가치를 떨어뜨린 놈이 누구냐? 인간. 중간에 읽었어? 인간 얘기 읽었어? 자 여기 보면은 증가, 감소 내가 잡아줬잖아. 그지? 그럼 연결성이 중요한 거라는 걸 알겠네 우리. 이게 있어야 공간 가치가 높아지겠네. 근데 이 경관의 연결성은 증가한다. 누구의 관점으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 공간에 사는 게 누구야? 인간이지. 인간이 접근성이 좋아지려고 뭘 만드니? 도로, 다리, 댐 이런 거 만들지 그지? 그렇게 할수록에 오히려 연결성은 감소한다. 누구? 인간 말고 다른 종들의 인간. 우리 그래서 길거리 도로 같은 거 서울에서 양구까지 뭐 도로 내면은 그 산을 뚫고 막 중간에 뭐 길을 고가도로를 만들면 생태계 이동 경로가 막히는 거 아닌가? 문제는 누구다? 인간이다. 그래서 5번에 보면 인간에 의해서 변화된 경관들이 이 단어 모르면 안 되는 거야. undermine이 뭐야? 훼손하다. 그러니까 선생님 나 이거 문제 다 잡았거든요. 근데 undermine이 뭐 마음 나의 것 이러다가 틀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undermine 훼손시키다 뭐 있어? 뭐 damage라든지. 피해를 주다. 생태학적인 연결성을 훼손한다. 이렇게 됐지. 됐나? 자, 2번 또 빠르게 봐봐. 풀어서 자신감을 가졌다면 2번도. 지금부터 문제 소화하는 거야. 이제는 무관한 문장 찾기니까. 이건 자신 있어? 무관한 문장 자신 없어? 모르는 단어 건너뛰면 되지. 자, 니네 다 읽고 나니까 머릿속에 딱 남는 단어는 누구야? 얘기해봐 쉽게. 머릿속에 이 단어 그냥 남는데요? 누구? 바이오 파워 아니야? 요새 35번이 그래서 우습다고들 얘기하는 거야. 바이오 파워. 그지? 거기다가 풀이법 한 가지. 무관한 문장은 지금 역대 10년 이상, 거의 20년 가까이 1번이 답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공식이 만들어졌는데 내가 얘기한 적 있잖아. 이거 답 아니야. 그리고 여기까지가 주제니까 1번에는 바이오 파워가 안 나올 거야. 그리고 2번, 3번, 4번 중에 답을 쓰시고요. 최근 10년 동안 5번도 답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일단 제끼고 볼 건데, 그러고 보니까 바이오 파워가 있고 4번에서 바이오 파워 찾아. 없지? 하지만 앞에 내용 보면은 뭐 파워라든지 바이오 파워는 아니잖아. 그리고 소일, 토양, 여기 메탄가스 등등 나오니까 소일. 거기다가 또 뭐 있어? 올가닉 매럴, 유기농 물질 이렇게 나와. 분해 이렇게 나옵니다.
대충 잡으면 안 되고 정답은 그냥 4번. 2점짜리. 주제가 에너지 효율성을 강화시킴으로써 누가 한다는 거야? 이럴 때 보통 주절의 주어가 한다는 거죠. 바이오 파워는 에너지 효율성을 강화시킴으로써 그리고 폐기용 물질들을 사용해 두게 하면서 그러니까 버릴 물건도 쓰게 하면서 바이오 파워가 어떤 건지 알겠지 그러면 폐기물이나 어떤 부산물을 가지고 또다시 연료를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뭐 있지? 바이오 파워의 대표적인 니네 아는 거 부탄가스 이런 거 아니야? 부탄가스가 원래 그 쉽게 말하면 방귀야 방귀. 메탄이라는 그 음식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썩을 때 나온 가스 있지? 그게 불을 붙이면 붙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액화시킨 게 메탄가스예요. 그것도 일종의 바이오라고 할 수 있겠지. 바이오. 미국의 숲 임산물이라고 해요. 숲에서 나온 상품도 임산물인데 임산물 산업은 지금 획득가 보니까 절반의 그의 에너지를 컨버스팅 연소시킴으로써 뭐를 우디 웨이스트 폐기물이라고 했잖아. 목재 폐기물 또는 액체 폐기물을 from pulp mill 이게 뭐 제지 공장 이런데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거죠. 쓰레기요. 바이오 파워는 자 이 단어 때문에 내가 온 건데 alleviate 나오나요? 완화시켜. 이렇게 내가 중간에 잡아주는 단어는 꼭 기억해야 돼. 덜어준다. 우리 동의어 뭐 있어? 똑같진 않아도 이런 느낌. relieve. 덜어주다. 경감시키다. 기후변화의 부담을 덜어준다. by reducing 줄임으로써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임으로써 그리고 capturing landfill landfill gas 매립지 가스를 아까 내가 메탄가스가 그 썩은 가스라고 그랬지? 매립지에서 가스 나올 텐데 그걸 포집한다고 그래. 캡처. 포집하는 것은 줄여준다. 메탄가스의 배출. 공기 중 배출을 줄여주지 않겠냐? 그리고 포텐트. 강력하냐 포텐트. 강력한 온실가스. 이것을 줄여준다. 자 좋네. 3번 이어지는 게 올소니까 또 좋은 얘기 나와야 되지. 왜 베네핏. 그래서 바이오 파워는 또 좋다. 인간이 건강해. 왜? 그것이 줄여주니까. 오염을 줄여주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어떻게 해? 화석 연료를 대체시키지. 뭘로? 동시에 연소되는 거. 뭔가 같이 태우는 거야. 그리고 직접적인 연소. 동시에 연소하거나 직접적인 연소하거나 섞거나 아니면 그것만 태우거나 이 과정에서 석탄은 어쨌든 사용량이 줄어. 자 그렇게 함으로써 바이오 파워는 줄인다. 뭘 줄여? 그걸 줄이다 보니까 석탄을 안 떼다 보니까 썰파가 황이거든. 황산화물을 줄이게 돼. 왜냐하면 식물 물질, 이 식물로 폐기물, 그 식물에서 나온 임산물 그 재직 공정의 폐기물 같은 거 식물성이잖아. 식물성 물질들이 화석과는 석탄과는 다르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노니까 포함하지 않아서 상당히 우리가 인식될 만한 황산화 내용물이 없다고. 황이 안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왜 안 돼? 안 되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긴 해. deprive 얼마 전에도 정리하지 않았어? deprive 박탈하다. A, of, B였지. 그럼 수동태가 돼서 A, B, deprived of B가 되니까 A가 B를 얻는 거야 뺏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 그대로 토양이 뺏긴다 영양분을. 익숙해지면 이게 be deprived of가 뺏기다 이렇게 번역하면 쉽다니까. 뭘 뺏겨? 영양분과 유기농 물질을 유기 물질을 뺏기게 된다. 그것이 얻었을지도 모르는 식물의 물질의 부식으로부터. 이게 뭐야? 낙엽이 썩어서 양분을 얻었겠지. 그걸 뺏는다고? 그 내용은 지금 바이오 파워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게다가 또 좋은 얘기가 아까 그랬잖아. 계속 게다가 올소로 좋은 얘기, 인에디션 게다가로 또 좋은 얘기. 바이오매스 그 생물학적인 물질 자원들은 생물학적인 자원들은 tend to be geographically 지질학적으로 spread out 뻗어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서포트 지지하는데
시골의 경제와 경제를 지지하고 리듀스 줄여준다. 많은 국가의 의존도 수입되는 연료예요. 이게 뭐냐면 석탄이나 석유 같은 경우에는 나는 데서만 나잖아. 나는 데서만 나지 한 지역만 발전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바이오매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곳곳에서 우리가 얻는 거거든.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그 나누어져 있는 그 동력의 원천들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거지. 전국에서 뭐 화장실에 가스를 다 모으겠다. 이러면 이제 화장실 가스 내는 사람들 지금 비슷한 예시로 그 전기가 부족하니까 발전소에서만 전기를 얻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니? 니네 알아? 시골의 농가들이 지붕에다가 지원을 받아서 태양열 지별판들을 설치한다고.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 쓰고 나서 남는 거 있지. 그럼 한전에 팔아. 그지? 그럼 한전에 파니까 돈이 생기지. 그건 하나의 발전소에서 얻는 하나의 발전소를 지으면 발전소만 돈을 벌 텐데 이 바이오 파워처럼 곳곳에서 이제 남는 것들을 모아서 수집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우리 장인어른도 동천에 사시는데 그 집에다 그거 달아놓으시고 매달 뭐 몇만 원씩이라도 전기 팔아서 돈을 얻고 계셔. 그럼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되겠어? 지역, 우리 시골이지? 시골 그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서포트 해주고 그리고 많은 국가 이걸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국가가 석유에 대한 의존도 우리 줄일 수 있어 없어? 의존도 줄일 수 있잖아. 우리가 만약에 석유 자체를 석탄이나 석유를 바이오 파워로 대체하면 우리가 중동 애들 눈치 볼 필요도 없을 수 있잖아. 그 얘기 하는 거야. 어려운 얘기 아니었다. 자, 삽입 문제 두 번째인데 조금 까다로우니까 시간을 좀 줄게. 봐봐. 3번 문제. 아까 풀었던 것처럼 단서 먼저 찾고 문장의 연결 부위를 살피면서 답을 골라보시기. 좀 쉬웠어? 왜 안 쉬웠지? 현준아 좀 쉬웠니? 승민 좀 쉬웠냐? 수아 좀 쉬웠냐? 모르겠는데요. 답답하네. 쉬운지 안 쉬운지. 니네가 지금 있잖아. 그 수능 시험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압박감을 주거든. 그래서 니네 실력이 만약에 10인데
이 수능이다 생각하면 8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 쌤이 수영을 배우니까 수영 얘기를 또 하자면 너무 자세 잡으려고 힘을 주면 오히려 수영이 안 돼. 살짝 좀 내려놔야 돼. 내 말 구체적으로 얘기할게. 읽다가 중요한 부분 같아서 읽었는데 어떤 단어나 배열 구조 때문에 해석이 잘 안 돼. 일단 좀 넘어가. 왜냐면 그렇게 집착하다 보면 전체가 안 보일 수 있거든. 자, 그 콜럼부스의 달걀처럼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얼마나 쉬운지 봐봐. 니네가 힘을 빼고 풀었을 때 얼마나 쉬웠을지를 한번 판단해봐. 이거 뭔데? 컨버스는 이거 뭐야? 판대잖아. 그럼 저게 하우에버랑 같은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삽입 문제에서 저런 거 나오면 땡큐. 왜 땡큐야? 내용이 바뀔 테니까. 그지?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내용이 인간의 인터퍼런스 뭐야? 내가 물어보는 건 중요한 단어야. 인터퍼런스가 뭐니? 얘 배운 거야. 인터 피어 위드 내가 적어주지 않았니? 여러분들 봐라. 방해하다인데 인터피어는 자동사라서 위드 붙이라고 했던 거 아니야? 자꾸 기억해야지 우리. 그러니까 뭐야? 인간의 어려운 말은 개입이지. 당연히 개입이 프리벤트 뭐 하겠어? 막는 거지. 야, 그럼 반대로 막는다면이지. 그럼 앞에는 뭐야? 막지? 안 했을 때겠네. 더 쉽게 풀어줘? 코끼리 프리벤트 목적어 프롬 ing. 코끼리가 어떻게 이동했대? 아니 자유롭게 이동을 막는다잖아. 그럼 앞에는 뭐 나와야 돼?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그것만 잡아보라고. 자, 1번 앞에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찾아봐. 퍼뜨리고 다양화시키고 퍼뜨리고 이 모든 활동들은 다른 조직에 이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만약에 인간들이 줄인다면 코끼리의 숫자를, 이것도 개입이지. 마찬가지니까 여기 뭐 있어요? 개입이 있어야지. 오케이? 정답?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 가지 사례, 인간의 개입이 요거 문법은 아닌데 한 가지 사례 오브 모디파잉이야. 인간의 개입이 바꾸는 사례. 뭘 바꿔? 사바나의 특성. 그래서 뭘 통해서다? 그들의 영향력들. 그 개입이 가는 영향이야. 바로 사바나에 거주하는 포유류, 코끼리 같은 애들. 코끼리 그냥 소개만 한 거야. 이건 넘겨 그냥. 그들은 what is known as, 그들이 keystone species. 상식으로 내가 이거 알려주려고 잡은 거야. keystone species가 뭐야? 핵심 종. 어떤 생태계에서 나머지 몇 개는 없어져도 유지가 되는데 이게 없으면 안 되는 생태계 있지. 그 동물을 핵심종이라고 하는 거야. 연못의 핵심종은 누구냐? 연못의 핵심종. 물고기 아니야? 물고기가 있어야 부유물을 먹고 배설을 해서 미생물이 여기도 주고 계속해서 물이 정화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물고기가 없는 호수는 쉽게 어떻게 돼? 유지가 안 되니까 막 그 적조 막 녹조 현상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깨끗한 연못을 유지하려면 물고기 핵심종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바나가 잘 돌아가려면 코끼리가 핵심종이라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돼? 자유롭게 돌아다녀야지. 그래서 알려져 있고, 왜냐하면 그들이 핵심적인 중요한 강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은 측면에서, 환경 측면에서 그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얘네들이 도움을 주느냐? 그들은 다양화시킨다니까, 생태계. 이렇게 저렇게 바꾼다니까.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생태계를 바꾸고, 심지어는 만들기도 해. 모자이크 of habitats by browsing. 모자이크, 생태계 모자이크가 뭐냐면 이런 거지. 이 생태계에서 여기 살고 여기 살고 여기 살고 이렇게 종마다 따로 살게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 그럼 요 전체 생태계에 있어서 한 칸 한 칸은 조금씩 특성이 달라야 되겠지. 요걸 이제 코끼리는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야? 다 돌아다니는 거지. 그래서 그때그때 알맞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그들은
다양화시킨다 생태계를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모자이크 같은 생태계를 만든다. 어떻게 해? 브라우징. 근데 원래 브라우즈가 뭔 줄 알아? 원래 뜻 브라우즈. 뭘 텐데? 브라우즈는 소나 그 염소 같은 애들이 여기저기 풀 뜯다가 브라우즈야. 어떻게 풀 뜯는 거냐?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가게 가서 그냥 브라우징이라고. 풀터보다. 원래 소가 여기저기 풀을 뜯는 모습에서 나온 단어 브라우징이 훑어보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훑어보는 도구를 인터넷 뭐라고 해? 브라우저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서 말 그대로 코끼리 얘기니까 뭐겠어? 둘러보다가 아니고 풀 뜯어먹고 트램플 쿵쿵거리고 다니고 그리고 knocking 두드린다. 여기저기 치고 다녀. 버시 관목과 나무들이 그지? 잡아뜨기도 하고 막 부시기도 하고. 또한 그들은 이것만 하는 경우가 많잖아. 터트린다 씨앗을 어떻게 터트리냐? 그들의 이팅 먹으면 씨앗은 그래서 단단한 거 아니야. 씨앗은 배설물은 나오겠지. 코끼리가 여기서 먹고 저쪽에 가서 똥을 싸면 식물의 씨는 먹은 곳까지 어떻게 돼? 전달이 되지. 이것도 생태계에 도움을 주는 거야. 어떻게 먹고 배설함으로써 배설한 습관을 통해서 그리고 유지한다 또는 창조한다. 워터홀 뭐도 만들어. 물 웅덩이 필요하지 생태계에. 그거 어떻게 만들어? 와노잉 거기서 뒹굴어가지고 다 좋은 점이야. 그리고 그걸 싹 쓸어서 뭐라고 했어? 이 모든 역할들은 이득이 된다. 다른 종들에. 그렇지? 그리고 하지만 반대로 인간의 개입이 이루어지면 이 자유로운 이동을 뭐하면? 막으면 당연히 안 좋은 효과가 있겠지. 응? 그래서 인간의 개입이 코끼리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 서식지에서 결국 리드2 나왔잖아. 어떤 결과? 그들의 숫자가 어떻게 돼? 초과해. 야, 요만한 공간에 코끼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요렇게 가두면 어떻게 되냐? 요 공간에 코끼리 개체수가 면적당 코끼리 개체수가 증가하지? 그 증가야. 그 원래 수용 능력을 초과하게 된단 말이야. 사바나. 그지? 그들의 효과는 환경적으로 제한이 된다. 이게 인간의 개입이 뭔지 알아? 사바나가 이렇게 넓은 초원이잖아. 여기도 다 사바나잖아. 근데 관광 개발하겠다고 여기서 호텔을 짓는 거야. 이게 인간의 개입이야. 그럼 여기도 사바나가 맞는데 살 수 있는 면적이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이 단위 면적당 개체수가 초과되는 거야.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이 남아있는 사바나가 코끼리를 그만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지. 인간의 개입 때문에 의미를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 재앙이 되고 이제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야지. 마찬가지로 인간들이 이번엔 어때? 코끼리를 늘리는 게 아니고 일부러 강제적으로 코끼리 숫자를 어떻게 하는 거야? 줄이면 사바나의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부분에 있는 코끼리 개체수를 이것도 개입이지. 이제 중성화 수술하는 거야. 줄이게 된다면 사바나 전체는 덜 다양하고 덜 열린 공간이 될 것이다. 다양성이 떨어지겠지. 얘네가 다양해지는데. 그리고 그것의 워터홀 그들이 만들었던 물 구덩이도 뭘로 채워지게 돼? 다양한 생태적 물질로 채워지는 게 아니고 그냥 진흙 아까 얘기했지. 그냥 죽어있는 웅덩이가 된단 말이지. 이것은 really harmful. 다른 종들에게 대단히 해롭다. 딴 거 못 잡아도 득이 되는 내용과 해로운 내용을 컨버스리로 잡았잖아. 그래서 내가 쉽다고 한 거야. 풀이 들어보니까 디테일한 해석 안 해도 굉장히 쉬운 문제였지. 그래서 너네 삽입이나 순서가 다 어려운 게 아니야. 2문제씩 나오는데 하나는 무조건 맞춘다는 생각으로 가져야 되지. 자, 계속 볼 거야. 23강의 1번 또 도전. 우리는 빨리 많은 문제를 소화해야 돼. 없냐? 줄 테니까. 오늘 거의 1번만 풀고 나면 끝이야.
준서 좋아할래 여기. 안 줄 줄 알았지. 네. 준서 뭐 물리 시간에 배운 거야? 기도해야지. 올해 수능에 이렇게 이과 내용 나오려고 해야지. 자, 올해는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올 거야. 이거는 난이도 하짜리야.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니네 선배들이 방심했던 게 주제 문제가 최소한 이렇게 나와. 이거 뭐, 야, 저 제목을 틀리냐? 뭐 유제를 틀리냐? 이랬거든. 그때의 수준의 문제야.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읽어보니까 상대성도 있는데 요게 핵심 단어가 잡았어? velocity 밑에 주적 있잖아. 속도. 무슨 속도? 상대 속도가 중요한 것 같아. 계속 읽어보니까 관련인 거 보면은 상대적이다. 그리고 또 어디 있어? 또 있어. 찾아봐. 또 속도 얘기 또 나오고. 그리고 또 조금 속도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쭉쭉 속도 또 나오고. 여기 다시 한번 뭐? 상대 속도. 그럼 여기 상대 속도 있으면 상대 속도가 빠지면 거기다가 여기 matters가 무슨 뜻이야? 중요하다. 여기 뭐라고 했어? 오로지 상대 속도만이 relevant가 뭔지 알아? 원래 어떻게 배웠어? relevant. 적절한 관련이 이렇게 외웠지? 어떤 우리가 학습에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런 뜻도 돼. 이것도 돼. 유의미한. 응? 그러니까 야, 유의미한으로 내가 쓰라는 게 아니야. relevant 그러면 이건 중요하다는 얘기야. 관련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게 아까 얘기했던 paraphrase냐? 여기서 relative velocities가 are relevant 하다고 했지. 그럼 여기 다시 뭐라 그래? 더 한번 강조해서 오로지 relative velocity만이 어떻다?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한디? 상대 속도가. 근데 내가 왜 이게 난이도 하짜리냐? 상대 속도 빠지면 돼 안 돼? 그냥 속도만 나와도 안 되지? 선택지 봐봐. 상대 속도 있는 게 뭐밖에 없어? 3번밖에 없어. 한 번 다 배워. 그래서 난 그래도 주제는 풀어 했던 애들이 다 요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작년에 된통 맞은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 속도가 2개 정도는 봐줄 수 있는데 하나, 둘, 셋, 넷에 다 들어있는 문제가 나온 거지. 그랬을 때 너네가 당혹스럽지 않아야 된단 말이야. 응? 올해는 3개 정도 예상하는데.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한번 보면 전체 분석을 했을 때 여기까지가 어떤 개념, 그리고 그 개념을 임팩트라고 해서 설명을 했어. 예시가 아니야. 아니 여기 실화가 나오니까 이건 스토리 아니겠냐? 여기서 우리 뭐만 니네 잡았잖아. 이 실화에서 뭐가 중요한 내용이었어. 이거 대충 뭉개고 해석했어도 이 실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비행사가 뭐 잡았다? 총알 잡았다. 읽었어? 비행사가 총을 어떻게 잡아?
총알하고 어떤 속도로 가면 돼? 같은 속도로 가면 되지. 근데 총알의 속도를 비행기가 따라잡을 수는 없지. 그 이유는 뭐야? 총알이 계속 균등하게 그 속도로 가진 않을 거 아니야. 가다 보면 언제가 속도가 떨어지겠지. 그 떨어진 속도와 비행기의 최대 속도가 어떻게 되면 같아질 때가 이제 우리가 상대 속도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되는 거야. 그럼 잡을 수 있다는 거지. 문과라서 상대 속도. 자 봐봐. 슝! 이건 졸라 빨라. 근데 내가 이 속도로 같이 달려. 이게 빠르냐고. 그럼 잡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에이도트. 하나의 일화. 예를 들어서 예시야. 그럼 예시는 다른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 같으면 이거 간단하게 잡아놓고 이거랑 이거 어떤 지술? 재진술. 그럼 앞뒤로 양보할 식으로 주제가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정답은 예시에 나왔던 총알을 잡는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상대 속도에 달려있다. 상대 속도가 맞으면 총알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오케이? 니네는 수능 난이도와 무슨 속도를 맞춰야 돼? 상대 속도를 맞춰야 돼. 그러니까 수능의 난이도는 이런 식으로 달려가고 있었을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결국 문제를 못 푸는 거지. 근데 너희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 속도를 맞춘다. 그럼 수능은 그냥 편안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야. 내가 수업 때 그걸 해주려고 하는 거고. 수능이 편안해지게. 오케이? 후! 하나 더 얘기해줘. 아니 얼마나 이게. 그러니 그는 결국 아무 문제도 없다. 뭐 하는 거야? 야 중간 거 날려도 다 볼 수 있는 문제 아니야? 이런 거 나왔을 때 친구끼리 얘기할 때 야 수능 특강에 있었던 그 총알 문제는 너무 좀 난이도가 떨어지지 않냐? 이런 분석까지 할 수 있는 자들이 고3이다. 근데 그런 분석도 모르고 그냥 다 어려운데? 얘네들은 뭔가 속도를 높이고 있지 않은 거야 지금. 오케이? 자 끝으로 방향이 중요해, 속도가 중요해. 방향이 중요한 거야. 일단 방향 맞춰놓고 그 방향을 잡는 게 내가 지난번에 빠진 사람 있었나? 어휘. 어휘를 잡는 다양하게 잡아야 돼. 어휘, 기본 단어. 뭐 수학하는 애들은 나중에 시험지 주겠지만 단어장 가지고 암기하는 거. 기본 단어. 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야? 수업 내용에 나왔던 주요 단어. 오케이? 세 번째. 선생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플로우 단어. 매주 매 시험마다 주는 거, 요 프린트, 요거 암기하고 단어 잡고 그 다음에 문제 유형에 대해서 익숙해지려면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뭐 추천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집을 새로 살 수도 있겠지만 얘네 어차피 수능 완성도 있고 독해 연습도 있고 수능 특강 영어 뒷부분도 있어. 그러면 내가 다음 시간에 일요일날 선생님이 요 다음부터 하실 것 같으니까 내가 미리 좀 풀어와야지. 풀어와야지가 아니고 풀어와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더 빠르게 오늘보다 더 빠르게 많은 문제를 소비하고 넘어갈 거야. 그럼 이제 니네는 남는 게 뭐야? 똑같은 내용 수능에 나오는 거 아니잖아. 그럼 우리는 계속 남겨야 될 게 뭐야? 아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구나. 이 유형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게 니네 몸에 체화돼야 돼. 뭐라 말할 순 없지만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는 것 같아. 요게 잡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상대 속도가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건방을 떨기 시작하는 거지. 야, 너 어떻게 푸냐? 야, 나도 모르는데 딱 보면 딱 답이 나오는데 뭐라 설명은 못 하겠는데? 이런 문제는 딱 보면 여기 보고 여기 보면 답 나오던데? 지금 1등급 맞는 애들 그러지 않냐? 1등급 맞는 애들이 너 1등급 맞으려면 이것부터 열심히 하고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안 한다니까? 거의 1등급 맞는 애들 너 어떻게 해서 맨날 1등급 나오냐 그냥 나도 몰라. 심한 놈들은 찍는데? 이러기도 하고 어떤 놈들은 그냥 풀 때 보면 보여. 난 내신보다는 이게 훨씬 더 눈에 딱딱 들어와 답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걔네들이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 아니야. 그게 몸에 어려운 말을 체화된 애들. embodied 된 거야.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푸는지 모르는데 그냥 나오는 거지. 1번만 들어. 수능날 첫 교시가 뭐야? 국어지. 국어 시험 끝나면 어떤 기분이 들겠어? 엄마가 보고 싶어. 응?